자욱한 담배 연기가 허공을 맴돌며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을 가리는 장막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VIP 룸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죽어버린 듯 했다. 오직 차가운 칩이 서로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도박판에 건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이곳에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 숨 막히는 공간 속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다른 도박꾼들을 짓누르던 긴장된 침묵을 단숨에 찢어버렸는데, 그것은 오만함의 소리였고, 타인에게 명령을 내리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에 익숙한 자만이 낼 수 있는 특유의 소음이었다. 술과 도박의 흥분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중년 남자가 거대한 손바닥으로 짙은 녹색 펠트가 깔린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좌중을 압도했다. 사람들은 그를 최대령이라 불렀는데, 비록 그가 군복을 벗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낡은 군용 재킷을 걸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그것은 그가 결코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과도 같아 보였다. 그는 한때 UDT 특임대라는 명예로운 부대에 속해 있었으나 지금 남은 것은 세속적인 쾌락에 찌든 육체와 끝없는 탐욕에 잠식당한 영혼뿐이었다. 테이블 주위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최대령의 붉게 충혈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그는 단순히 운이나 기술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감으로 게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전직 군인이라는 위압감을 이용하고 피와 총성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그들이 히든 카드를 뒤집기도 전에 딜러가 떨리는 손으로 침 뭉치를 그에게 밀어주자 최대령은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는 타인의 두려움을 마치 잘 숙성된 와인처럼 즐겼으며, 그것은 그가 여전히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맞은편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는 양복 입은 남자를 보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는데, 구리 그에게 이곳은 단순한 도박장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사냥터였다. 그러나 심리적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는 어둠 속에 숨어 조용히 관찰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는데, 그녀는 도박 중독자도 아니었고 심부름을 기다리는 직원도 아니었으며, 방의 가장 구석진 자리 벨벳 의자에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 희미해서 벽에 드리운 명암 속에 완전히 녹아든 것처럼 보였기에 누구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한이수라는 이름의 그녀는 이제 막 20살을 넘긴 나이였고, 보통이라면 대학 강의실이나 젊음의 유희를 떠올릴 시기였지만,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는 순수함이나 미숙함이 전혀 깃들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은 바닥을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깊고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으며, 그녀는 두 손을 가볍게 깍지껴 무릎 위에 올린 채 최대령의 뒷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수는 테이블 위에 카드나 쌓여가는 돈을 보지 않았고, 오로지 최대령의 아주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카드가 뒤집히기를 기다리며
이를 악무는 모습이나 태연한 척 하려 할 때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상대가 주춤할 때 만족스럽게 들이마시는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읽어내고 있었고 영웅이라 자칭하는 자의 내면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수에게 이 도박장은 운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거대한 심리 실험실이었으며 그녀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가장 시끄럽게 떠드는 최대령이 사실은 가장 취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의 공격성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공포를 감추기 위한 방패일 뿐이었다. 최대령이 작은 판돈을 잃자 다시 고함이 터져 나왔고 그가 테이블을 내리치자 술잔들이 요란하게 흔들렸는데 그는 입에 담지 못할 저속한 단어들을 쏟아내며 딜러를 모욕했고 상대의 조상까지 들먹이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가 그의 분노가 지나가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지만 이수는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표정 없는 얼굴로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최대령 같은 부류가 타인의 복종을 먹고 산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는 관객이 필요했고 자신의 권력이 건재하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굽신거리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파했다. 그러나 구석에서 침묵을 지키는 그녀의 시선은 그의 지배 공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방 안의 균형은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다. 이수는 흰색 셔츠 깃을 가볍게 매만졌는데 어둡고 화려한 옷차림들 사이에서 그녀의 흰 옷은 지독하게 이질적이었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붉은 카펫 위로 발걸음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출구가 아닌 테이블 중앙의 빛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움직임은 뜨겁게 달아오른 공기 속으로 파고드는 한 줄기 찬 바람과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최 대령에게서 독한 위스키 냄새가 훅 끼쳐왔는데 그것은 폭력성으로 위장된 타락과 절망의 냄새였으며 그는 여전히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퇴장하려는 패배자를 협박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이수는 막 빈털터리가 되어 자리를 뜨려는 사람의 의자 바로 뒤에 멈춰섰고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피부는 창백하지만 매끄러웠다. 그녀는 최대령의 뒷목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녀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오만함으로 가득 찬 최대령이라면 그 틈은 머지않아 분명히 드러날 것이었기에 이수는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중앙으로 나온 젊은 여자의 등장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충분했고 호기심과 우려가 뒤섞인 눈길들이 그녀에게 쏟아졌는데 누군가의 새로운 애인인지 아니면 호랑이 굴에 잘못 들어온 길, 잃은 양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이수는 그런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의 목표는 오직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저 남자 하나뿐이었다. 최대령은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듯 웃음을 멈춘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붉게 충혈된 눈이 좌중을 훑다가
이수에게서 딱 멈췄다. 거친 얼굴에 스쳐 지나간 놀라움은 곧 익숙한 경멸로 바뀌었고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싸구려 물건을 감정하듯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악몽이 시작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비싼 카페 바닥에 침을 뱀뱉었는데 그는 다시 테이블로 고개를 돌리며 일부러 그녀를 무시하려 했지만 눈에 거슬리는 존재감은 이미 뇌리에 박혀버렸다. 이수는 자신의 존재가 그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았고 그 불쾌함이야말로 그녀가 치밀하게 계획한 심리적 붕괴의 첫 번째 촉매제였다. 이수는 방금 패배자가 떠나간 빈 의자에 앉았는데 가죽 시트에는 아직 전 주인의 체온과 낭패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현금 뭉치를 꺼내 묵직한 돈다발이 테이블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고 딜러는 카드를 섞던 손을 멈춘 채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최대령과 이수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던 다른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수에게 꽂혔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불쾌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고 거친 수컷들의 영역에 침범한 어린 암컷을 보는 듯한 야만적인 시선들이었다. 그들은 이 상황이 최대령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전전긍긍했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이 철없는 아가씨가 곧 겪게 될 봉변을 미리 애도하듯 고개를 저었다. 최 대령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는데 그것은 환영의 미소가 아니라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비릿한 웃음이었고 그는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이수를 내려다 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알코올 기운으로 탁하게 흐려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경멸과 무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명확하게 그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이곳은 어린애들 소꿉장난하는 곳이 아니라고 최대령이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굵고 거칠었으며 바닥을 긁는 쇠소리처럼 듣는 사람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출구를 가리키며 당장 집으로 돌아가 우유나 더 마시고 오라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그의 추종자들은 그 말에 맞춰 비굴한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맞췄다. 하지만 이수는 그들의 조롱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딜러를 향해 고개를 까딱거렸으며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최대령의 자존심을 미세하게 긁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왔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그 침착함은 최대령이 가진 권위에 대한 무언의 도전이었다. 돈의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나이나 성별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이수가 나지막이 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공간을 가로질러 모두의 귀에 박혔다. 그녀는 최대령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당신이 정해놓은 룰이 고작 여자 하나를 두려워해서 만든 것이냐고 묻는 듯했다. 최대령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는데 감히
이 바닥에서 자신의 말에 토를 다는 여자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으며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수의 돈다발을 집어 바닥으로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고쳐먹고 이 건방진 계집아이를 철저하게 짓밟아 본보기로 삼는 것이 더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딜러에게 카드를 돌리라고 손짓했는데 그의 태도는 마치 귀찮은 파리 한 마리를 쫓아내는 대신 주변의 공기는 다시금 팽팽하게 당겨졌다. 다른 참가자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칩을 만지작거렸지만 그들 모두 이 판의 주인공이 이수는 딜러가 카드를 나눠주는 동안 자신의 호흡을 조절하며 최대령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을 관찰했는데 그가 화를 낼 때마다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포착했다. 그것은 그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내면에는 통제되지 않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였고 이수는 그 불안이야말로 자신이 파고들어야 할 게임이 시작되자 최대령은 보란듯이 칩을 크게 베팅하며 기선을 제압하려 했는데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험악한 분위기로 이수를 초반부터 짓눌러버릴 작정이었다. 그는 카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판돈을 올렸고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그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그러나 이수는 그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패를 확인한 뒤 필요한 만큼만 배팅을 따라갔는데 그녀의 손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망설임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최대령이 원했던 공포에 질린 반응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이는 최대령을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으며 그의 계산을 조금씩 어긋나게 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대결을 지켜보았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이미 울면서 뛰쳐나갔어야 할 어린 여자가 태연하게 괴물 같은 사내와 마주하고 있는 광경은 비현실적이었다. 이수는 테이블 아래에서 자신의 손톱을 살짝 눌러 최대령이 뿜어내는 위압적인 아우라 뒤에 숨겨진 썩은 내면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있었다. 최대령은 이수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통제력이 먹혀들지 않는 대상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었다. 그는 셔츠 단추를 거칠게 풀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했고 이 건방진 여자가 무릎 꿇고 비는 꼴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카드가 한 장씩 오픈될 때마다 테이블 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고 최대령은 입에 담배를 문 채 연기를 이수의 얼굴 쪽으로 길게 뿜어내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으로 연기를 가볍게 흩어버렸으며 그 사소한 손짓 하나가 최대령에게는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이방인의 침입은 성공적이었고 이제 그녀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게임의 판도를 뒤흔들 핵심 변수가 되어 판 한복판에 자리 잡았다. 최대령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가 이수를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이 도박장은 그가 지배하는 왕국이 아니라 이수가 설계한 처형대로 변모하고 있었다. 첫 번째 판의 결과가 나오자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는데 이수가 내민 카드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최대령의 패를 아슬아슬하게 이기기에 충분한 조합이었다. 딜러가 조심스럽게 칩을 이수 쪽으로 밀어주자 칩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찰찰 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것은 최대령의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되어 최대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는데 고작 첫 판이고 잃은 돈도 많지 않았지만 그가 참을 수 없는 것은 감히 어린 계집이 그는 자신의 불운을 탓하는 대신 눈앞의 불청객에게 모든 화살을 돌렸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갑자기 최대령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는데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져 실내의 공기를 진동시켰고 그는 손가락으로 이수를 가리키며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그의 명령은 단순히 도박장 관리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 부하들을 부리던 습관이 그대로 묻어난 강압적인 지시였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2명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이수에게 다가왔는데 그들은 이곳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도들이었고 최대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를 처리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야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이 가냘픈 여자가 험한 꼴을 당하며 쫓겨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수는 기도들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대려는 순간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기이할 정도의 위험이 서려 있어 거구의 사내들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멈칫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저항하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분노로 헐떡이는 최대령을 똑바로 응시했다. 전직 UDT 장교 출신이라는 분이 고작 20살 남짓한 여자아이 하나를 이길 자신이 없어서 힘으로 쫓아내려는 거냐고 이수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은 최대령의 가장 아픈 영린인 자존심을 정확하게 건드렸고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는데 만약 지금 자신을 내보낸다면 사람들은 최 대령이 실력이 아니라 깡패짓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구경꾼들의 시선을 최 대령에게 집중시켰고 그 시선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의심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그를 옥죄기 시작했다. 최대령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갔는데 그는 당장이라도 이수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수많은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자신이 비겁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고 특히 여자에게 겁을 먹었다는 소문이 도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치욕이었다. 그는 부들거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거친 호흡을 골랐고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자존심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기도들에게 물러가라고 손짓하며 신경질적으로 의자에 다시 털썩
주저앉았고 이수를 노려보는 눈빛은 더욱 살벌해졌다. 네가 제 발로 기어나가게 만들어주겠다고 최 대령이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는데 그는 단순히 돈을 따는 것을 넘어 이수에게 처참한 패배를 안겨주고 싶어 했다. 그는 딜러에게 카드를 다시 돌리라고 소리쳤고 이 여자가 가진 모든 칩을 빼앗고 비참하게 울부짖는 꼴을 봐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이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위협을 받아 넘겼는데 그녀는 최 대령이 자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자존심이라는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인했다. 이 위기 상황은 오히려 그녀가 판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며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기도들이 어둠 속으로 물러나자 테이블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번 분위기는 아까와는 사뭇 달랐는데 이제 이것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 전쟁이 되었다. 이수는 최대령의 분노가 극에 달할수록 그가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는 모습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기로 했다. 게임이 재개되었지만 테이블 위에 공기 흐름은 이미 미묘하게 이수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최대령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듯 더욱 공격적으로 칩을 밀어 넣었다. 그는 자신의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기 위해 독한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켰지만 술은 그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독이 되어 뇌를 마비시키고 있었다. 최대령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의존해 무모한 배팅을 이어갔는데 카드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수의 길을 꺾겠다는 일념 하나로 게임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수는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그가 던지는 감정적인 공격들을 그럴 때마다 최대령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고 이수가 다시 한번 승리를 확정짓는 카드를 조용히 내려놓자 최대령이 쌓아 올렸던 칩의 탑이 무너져 내리며 상대편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였는데 그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월감과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순간이었으며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최대령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점을 넘었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상체를 테이블 위로 숙여 이수에 가는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갑작스러운 물리적 폭력에 딜러는 비명을 삼켰고 주변 사람들은 숨을 멈추었으며 도박장은 순식간에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거친 군인의 소나기 힘은 가녀린 여자의 뼈를 으스러뜨릴 듯 강력했지만 놀랍게도 이수는 비명을 지르거나 몸을 뒤로 빼며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최대령의 손을 내려다 보았는데 그 시선은 너무나 차가워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이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흥분으로 일그러진 최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혐오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잡힌 손목을 빼내려고 애쓰는 대신 오히려 한 발짝 더 테이블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와의 거리를 좁혔다.
이게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UDT의 명예인가요? 하고 이수가 나지막이 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얼음장처럼 냉정했다. 그녀는 최대령이 자신을 제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당신의 손이 떨리고 있어요. 이수는 최대령의 눈을 피하지 않고 속삭이듯 말하며 그의 가장 은밀한 약점을 찔렀다. 폭력을 쓰는 건 힘이 세서가 아니라 말로는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깊게 최대령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최대령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초라하고 비겁한 반영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자신이 괴물이 아니라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 콕 주변의 시선이 경멸과 비난의 화살이 되어 그에게 꽂히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잡고 있던 이수의 손목을 내동댕이 치듯 놓아버렸다. 손목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만 이수는 그것을 문지르거나 아파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흐트러진 옷매를 아주 천천히 정리했다. 그녀의 침착함은 최대령의 난폭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를 더욱 비참하고 품이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고 방안의 주도권은 이제 완벽하게 그녀에게 넘어와 있었다. 최대령은 씩씩거리며 자리에 다시 앉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방금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수는 손목의 붉은 멍을 어루만지며 서늘하게 웃었는데 그 접촉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최대령의 파멸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버튼이 눌린 순간이었다. 손목에 남은 붉은 손자국은 마치 훈장처럼 선명했고 이수는 그것을 가리는 대신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려 최대령의 시선이 닿는 곳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 그 붉은 흔적은 최대령에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폭주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낙인이 되었고 그는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잊기 위해 독한 양주를 물처럼 들이켰다. 술 기운이 혈관을 타고 돌며 이성을 마비시켰지만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여전히 차갑고 거대한 벽처럼 느껴져 숨이 막혀왔다. 딜러가 다시 카드를 섞는 소리가 정막을 깼고 새로운 판이 시작되었지만 최대령의 머릿속은 이미 게임에 대한 냉철한 계산보다는 이수를 짓밟아 버리고 싶다는 파괴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를 확인하기도 전에 칩을 거칠게 던지며 판돈을 올렸는데 이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돈으로 압사시키려는 전형적인 졸부의 방식이자 겁쟁이의 발악이었다. 이수는 최대령의 이러한 행동 패턴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고 그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패가 좋지 않을 때조차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엄청난 카드를 쥐고 있는 것처럼 연기했고 반대로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는 짐짓 고민하는 척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최 대령님께서는 과거 UDT 시절에도 이렇게 무모하게 작전을 수행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이수가 나지막이 물으며 전곡을 찔렀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의 직업적 자부심과 과거의 행적을 연결지어 비꼬는 날카로운 도발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최대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이수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전장에서는 판단 실수 하나가 부하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대령님의 배팅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인다고 그녀는 차갑게 지적했다. 그 말은 최대령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리고 애써 외면해왔던 어떤 죄책감을 건드리는 방아쇠가 되었다. 그는 쥐고 있던 카드를 구겨질 정도로 꽉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네가 감히 내 군 생활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고.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위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있는 칩의 절반을 한꺼번에 밀어넣으며 레이즈를 외쳤는데 이것은 승리를 확신해서가 아니라 이수는 그가 던진 거액의 칩을 바라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오만함이라는 맹독이 마침내 그의 온몸에 퍼져 그녀는 최대령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가가 경련하는 미세한 반응들을 놓치지 않았고 그가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100% 확신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칩을 밀어넣으며 그의 도발을 받아들였다. 대령님은 지금 저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인다고 이수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최대령의 뼈를 때렸고 그는 자신이 읽히고 있다는 공포감과 분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렸다. 주변의 구경꾼들조차 이제는 최대령을 동경의 대상이 아닌 고장난 장난감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게임이 중반으로 치닫자 최대령은 이수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들어갔고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이수는 그가 자존심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못할 상황을 교묘하게 만들었고 그가 판돈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유도했다. 그녀는 때로는 한숨을 쉬거나 때로는 딜러를 쳐다보는 척하며 최대령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고 그가 의심을 품으려 할 때마다 미묘한 표정 변화로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최대령은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지만 이미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그를 보호하는 갑옷이 아니라 그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이 판은 당신의 오만이 당신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최대령이 마지막 칩을 밀어 넣으며 승부를 걸어왔을 때 이수는 그제야 감추고 있던 발톱을 드러내며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냥감은 제 발로 가장 깊은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테이블 중앙에 놓인 카드가 한 장씩 뒤집힐 때마다 최대령의 심장 박동수는 급격하게 빨라졌는데
그가 쥔 펜은 분명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스트레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려 셔츠를 촉촉하게 적셨는데 이는 눈앞에 앉은 이수가 내뱉는 말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의 가장 어두운 기억을 헤집어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수는 자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도 않은 채 오로지 최대령의 눈만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마치 저승사자가 읊조리는 판결문처럼 서늘했다. 그녀는 도박판의 승패가 때로는 실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밟고 올라서는 비열한 운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고 말하며 마치 10년 전 그날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묘사하기 시작했다. 혹시 작전명 델타라고 기억하시냐고 이수가 툭 던지듯 물었을 때 연히 최대령은 숨을 들이키려다 사례가 들려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다. 그 이름은 군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기밀이었고 그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홀로 살아남았던 치욕스러운 작전명이었다. 도대체 이 어린 여자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사주를 받고 이곳에 온 것인지 공포가 밀려왔다. 최대령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이수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카드를 테이블 바닥에 가볍게 두드리며 소름 끼치는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버려진 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그 대가로 어떤 훈장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최대령이 훈장 뒤에 숨겨둔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최대령의 뇌리 속에서 봉인되어 있던 트라우마를 강제로 개방시켰고 화려한 조명 아래의 도박장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과거의 전장으로 뒤바뀌는 환각을 일으켰다. 최대령은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를 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마치 억울하게 죽은 부하들의 비명처럼 왜곡되어 들리기 시작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최대령이 쉰 목소리로 쥐어짜듯 물었지만 이수는 대답 대신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만을 지어 보였다. 그 미소 속에서 최대령은 자신이 버리고 도망쳤던 부하의 얼굴을 겹쳐보았고 순간적으로 이수가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망령이 아닐까 하는 비이성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강력한 패를 쥐고 있었지만 그 카드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져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었다. 이수는 최대령의 공포가 극에 달했음을 감지하고 테이블 중앙에 쌓인 칩을 가리키며 잔인한 제안을 던졌다. 과거에 동료의 목숨을 담보로 생존을 얻어냈듯이 이번에도 이 모든 것을 걸고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인지 선택하라고 종용했다. 그것은 단순한 베팅 제안이 아니라 그의 도덕적 파산 선고를 재확인하는 최대령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지만 술은 이미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속을 뒤집어 놓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이수의 눈빛이 자신의 영혼을 발가벗겨 난도질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주변의 구경꾼들은 최대령이 왜 저렇게까지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큰 판돈 때문에 긴장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수와 최대령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끈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끈은 과거의 죄악으로 꼬여 있어 최 대령이 발버둥 칠수록 그의 목을 더욱 세게 조여오고 있었다. 결국 최 대령은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본능에 의존하기로 했는데, 그는 자신의 좋은 패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막대한 양의 칩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넣었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공격이 아니라 공포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비겁한 회피였으며, 이수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자살 행위였다. 이수는 그가 밀어 넣은 칩을 바라보며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는데, 그녀는 그가 과거의 망령에 쫓겨 스스로 무너질 것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카드가 주는 확률 싸움은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죄책감과 공포가 만들어낸 허상과의 싸움뿐이었다. 최대령의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그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 그를 심연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거대한 짐무더기가 이수의 앞으로 넘어가는 소리는 마치 최대령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도 같았는데, 그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텅 빈 앞자리를 바라보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분명히 승리를 확신했던 판이었고, 모든 확률 계산이 완벽했다고 믿었지만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으며, 그가 평생 쌓아온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찍히는 순간이었다. 최대령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맺혔던 식은땀이 어느새 굵은 빗방울처럼 흐르고 있었고, 그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어보았지만 근육의 격려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딜러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카드를 빨리 돌리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위엄이 사라지고 패배자의 비굴한 조급함만이 묻어날 뿐이었다. 이수는 승리의 전리품인 칩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최대령을 관찰했는데,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여유가 넘쳤고, 그것이 최대령의 눈에는 더욱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칩을 만지작거리는 찰그락거리는 소리만으로도 그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고, 그 규칙적인 소음은 최대령의 머릿속에서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증폭되어 울렸다. 주변을 둘러싼 구경꾼들의 시선도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최대령을 바라보던 눈들이 이제는 동정과 조소를 담은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한때 전장을 호령했다던 영웅이 고작 20살 남짓한 여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꼴을 보며 그가 쓰고 있던 권위라는 가면이 얼마나 얇고 보잘것없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최대령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허세를 부려보았지만 입꼬리는 부자연스럽게 떨렸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려 누구도 그의 자신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이수에게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애송이라고 내뱉었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렸고 오히려 자신의 초라함만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이수는 최대령의 텅 빈 위협에 대꾸하는 대신 딜러에게 생수 한 병을 주문해 그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지독한 조롱이었다. 목이 많이 타시는 것 같네요. 숨소리가 거칠어서 듣기 힘들 정도예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내용은 최대령이 지금 얼마나 꼴사나운 상태인지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는 물병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으로 쳐냈는데 물병이 바닥에 뒹굴며 물이 쏟아졌고 그 모습은 마치 통제력을 잃고 쏟아져 내리는 최대령의 멘탈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씩씩거렸지만 이수는 바닥에 쏟아진 물을 보며 혀를 차는 것으로 그의 난폭함을 어린아이의 투정 취급해버렸다. 게임이 계속될수록 최대령이 가진 자산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는 본전 생각에 더욱 무리한 베팅을 감행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파멸 공식이었다. 이수는 그가 이성을 잃고 덤벼들 때마다 교묘하게 피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며 그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방식을 택했다. 최대령은 이제 카드의 숫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흐려졌고 가슴이 답답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지만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 작은 테이블 위에서 발가 벗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평생을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남자의 자존심이 넝마처럼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웅성거리며 최대령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개 중에는 이제 그만 일어나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유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그 동정 어린 권유는 최대령의 자존심에 불을 지르는 기름이 되었고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참견하지 말라고 이수는 그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바닥을 드러낸 칩 몇 개와 껍데기뿐인 자존심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절망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팔을 괴고 그를 바라보며 사냥감이 스스로 숨통을 끊을 최후의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최대령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남은 칩들을 긁어 모았는데 그것은 한때 산처럼 쌓여있던 부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그것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도박판의 망령에 씌인 그는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고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결판을 내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만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이제 최대령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가 내뿜는 열기는 승부욕이 아니라 패배 직전의 단말마와도 같았다. 이수는 그가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알았고 이제 단 한 번의 바람만 불면 그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임을 직감하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최대령의 앞에 남은 것은 초라한 집 몇 개뿐이었는데 그것은 한때 거대했던 그의 제국이 무너지고 남은 잔해와도 같았으며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조각들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미 이성을 상실한 그의 뇌는 오직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승부로 되찾아야 한다는 그것만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금장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던졌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주머니를 뒤져 최고급 세단의 차키와 지갑 속에 있던 모든 수표를 꺼내 칩 옆에 쌓아 올렸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내 신체 포기각서라도 쓰겠다고 소리치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명예로운 군인이 아니라 벼랑 끝에 매달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추락한 도박꾼의 광기 그 자체였다. 주변 사람들은 최대령의 무모한 행동에 경악하며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그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지금 그가 내뿜는 살기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딜런은 난처한 표정으로 이수를 바라보며 이 배팅을 받아들일 것인지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이수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테이블 위에 쌓인 물건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이 정도면 네가 가진 칩 전부를 걸고도 남을 갇히라고 최대령이 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는데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건 이 승부가 그는 이수가 겁을 먹고 물러서기를 그래서 자신이 싸우지 않고도 판돈을 챙겨갈 수 있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지만 그것은 겁쟁이가 품은 헛된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이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는데 그녀는 물건의 가치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에게는 이것들이 목숨보다 소중한 자산일지 모르지만 최대령이 가진 마지막 자부심마저 짓밟아버리는 잔인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수는 곧이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딜러에게 게임을 진행하라고 손짓하여 판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갔다. 카드가 한 장씩 분배될 때마다 테이블 위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막이 흘렀는데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최대령은 자신에게 들어온 카드를 확인하는 순간 운명의 장난처럼 그에게 들어온 패는 승부를 걸어볼 만한 하지만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 애매하고 위험한 조합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그는 이것을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억지로 합리화하며 자신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남은 칩과 시계, 차키, 수표 뭉치를 테이블 중앙으로 힘껏 밀어 넣으며 올인을 외쳤는데 그 목소리는 비장하다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는 자신의 패가 이수의 패보다 높기만을 혹은 그녀가 자신의 기세에 눌려
스스로 포기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이수는 바로 콜을 하거나 죽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최대령을 지그시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시선은 카드가 아니라 그의 목덜미와 눈동자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 끝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지금 포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령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거짓의 징후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신호가 있다고 이수가 나지막이 읊조렸는데 그 목소리는 최대령의 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파고들었다. 당신의 목에 있는 경동맥이 평소보다 2배는 빠르게 뛰고 있고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왼쪽 위를 쳐다보고 있다는 그녀의 분석은 최대령을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게 만들었다. 최대령은 닥치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그것은 자신의 불안을 들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없었고 오히려 이수의 확신을 굳혀주는 결과만 나왔다. 이수는 그의 반응을 즐기듯 여유롭게 칩 하나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최 대령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겨누는 총구처럼 느껴져 숨이 턱턱 막혀왔다. 당신은 지금 좋은 패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패인 척하고 싶을 뿐이라고 이수는 냉정하게 진단했다. 과거 작전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도 지금처럼 심장이 뛰었냐고 묻는 그녀의 질문은 최대령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둬두었던 죄책감의 빗장을 산산조각내며 그를 멘탈 붕괴의 도시로 밀어넣었다. 최대령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제발 카드를 까라고 말장난 그만하고 승부를 보자고 애원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공포에 잠식되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이기고 지는 것보다 이 지옥 같은 심리적 고문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고 이수는 그가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직감했다. 이수는 쥐고 있던 칩 전부를 테이블 중앙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밀어넣으며 콜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 한마디는 최대령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테이블 주위를 둘러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중앙에 놓인 아직 뒤집히지 않은 카드들에게로 쏠렸다. 이 거대한 도박판의 결말을 알리는 운명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딜러의 신호와 함께 최대령이 먼저 자신의 카드를 테이블 바닥에 쾅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내려치며 패를 공개했는데 그의 손동작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이 지긋지긋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5장의 카드가 화려한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은 같은 무늬의 카드 5장으로 이루어진 킹, 하이 플러시라는 매우 강력한 조합이었다. 최대령은 터질 듯한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2 팔을 치켜들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실력이다. 라고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기양양했고 그는 테이블 중앙에 쌓인 거대한 칩 무더기를 향해 탐욕스러운 손을 뻗었다. 그러나 딜러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손짓으로 최 대령의 팔을 막아서며
아직 상대방의 카드가 공개되지 않았음을 알렸고 최 대령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딜러를 쏘아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고작 어린 계집애가 플러시보다 높은 패를 들고 있을 리가 없다고 그는 확신했고 빨리 패배를 인정하고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이수는 최 대령의 광대 같은 행동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자신의 카드를 한 장씩 뒤집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카드까지 모두 공개되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과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고 도박장은 순식간에 충격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이수가 보여준 패는 숫자 7 카드 3장과 숫자 10 카드 2장이 완벽하게 짝을 이룬 풀하우스였는데 이는 최대령의 플러시를 압도적으로 짓누르는 상위 포식자의 패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들은 마치 최대령의 목을 겨누는 5자루의 칼날처럼 빛났고 그 순간 최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며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딜러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이수의 승리를 선언하며 테이블 중앙에 쌓인 칩과 차, 키, 시계, 수표 뭉치를 모두 이수 쪽으로 밀어주었는데 그 쓸려가는 소리가 최 대령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붕괴되는 굉음처럼 들렸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최대령이라는 인간의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는데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들먹거리던 자산가였으나 이제는 빈털터리 거지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혹은 그렇다고 믿었던 권위와 명예 그리고 부가 단 한 판의 승부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현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짧은 정적을 깨고 최대령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테이블을 엎어버릴 기세로 달려들었는데 사기야, 이건 사기라고. 네가 속임수를 쓴 거야. 라고 악을 쓰며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딜러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이수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 모습은 분노한 사자가 아니라 덫에 걸려 발악하는 늙은 쥐새끼처럼 비참해 보일 뿐이었다.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기도들이 즉시 달려와 최대령의 양팔을 결박했고 구경꾼들은 그를 향해 야유를 보내거나 혀를 차며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다. 한때 UDT 출신이라며 어깨에 힘을 주던 남자가 고작 돈 때문에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리는 꼴은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과거마저도 싸구려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이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난동을 부리는 최대령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보다는 깊은 연민과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당신을 망친 건 내 속임수나 불운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만든 오만과 공포였다고
뼈아픈 일침을 가했다. 내가 당신의 패를 읽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떨리는 손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고 이수는 냉정하게 지적했다. 당신은 카드를 믿은 게 아니라 과거의 허영심을 믿었고 그 대가로 오늘 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라고 그녀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팩트를 꼬집었다. 최대령은 기도들에게 붙들린 채 씩씩거렸지만 이수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는데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바닥을 적셨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지만 이제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이 넓은 도박장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수는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칩들 중에서 칩 하나를 집어 최대령의 앞주머니에 꽂아 주었는데 이것은 차비나 하라고 주는 마지막 자비이자 철저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이것으로 당신이 받아야 할 교육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려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무너진 최대령의 등 뒤로 이수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며 멀어져 갔고 도박장에 남은 사람들은 이 압도적인 드라마의 결말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거대한 악을 물리친 것은 주먹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는 밤이었다. 도박장의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본래의 냉혹함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누군가의 처절한 파멸은 이곳에서 흔해 빠진 구경거리에 불과했으며 최대령은 이제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할 낡고 고장난 소품처럼 버려져 최대령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의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는 거대한 고깃덩어리처럼 무력하고 초라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 보았지만 그 손은 더 이상 부하들을 지휘하던 강인한 군인의 손이 아니라 도박에 미쳐 모든 것을 탕진한 패배자의 늙은 손일 뿐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오려 했던 자존심과 권위는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잔해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그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고작 20살 어린 여자에게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제압당했다는 굴욕적인 현실이었다. 이수는 환전소로 향해 산더미 같은 칩과 수표 그리고 최대령의 차키와 시계를 내밀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자의 기쁨도 환희도 없는 사무적인 냉정함만이 감돌았다. 직원들이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두툼한 현금 봉투를 건넸지만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모든 과정은 도박이 아니라 오만한 자를 향한 정당한 교육이자 심판이었으며 획득한 전리품은 그 수업료에 지나지 않았다. 이수는 봉투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옷매를 단정하게 정리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기도들이 다가와
멍하니 앉아있는 최대령의 양쪽 겨드랑이를 끼고 일으켜 세우자 그는 저항할 힘조차 잃은 채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나갔다. 그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왔고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비참한 현실의 시궁창에 처박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것임이 분명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이수의 얼굴을 스치자 지하의 탁하고 썩은 공기에 익숙해져 있던 폐 깊숙한 곳까지 신선한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별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수는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녀의 뒷모습은 수많은 인파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여들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폭력 없는 처형은 완벽하게 끝났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오늘 밤 한 남자의 오만한 세계는 영원히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